이 카네기의 유명한 말입니다. 사람을 스스로 움직이도록 하는 비결. 사람을 스스로 움직이도록 하는 비결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밖에 없다. 스스로 움직이고 싶은 생각이 안으로부터 치솟아 오르도록 하는 일이다. 카네기가 한 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도 다 이 카네기로부터서 배워서 하는 말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어린이들에게 뭔가 수업을 하고자 하죠. 그런데 그 애기들이 내가 가르치고자 하는 것을 배우고자 하는 흥미도 관심도 없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가르쳐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지금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배우고 싶은 의욕이 안으로부터서 치솟아 오르게, 처음부터 선생님이 이거 공부한다 그럴 때 처음부터 그렇게 되니까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문제를 낸과 동시에 어린이들로 하여금 그 문제를 공부하지 않을 수 없도록, 그야말로 의욕이 내발하도록, 저 밑에서부터 치솟아 오르도록 꾀하는 일,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교육기술이라고 한다, 수업기술이라고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 기술을 몽땅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강의는 그런 기술을 전수해 드리고자 하고 있는 강의라고 제 생각만은 그렇습니다. 선생님들한테 그런 효과가 정말로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다음입니다. 다음은 이른바 비군이라는 어린이들이 선생님에게 하는 호소입니다. 선생님, 나도 선생님의 사랑받고 싶습니다. 나도 사랑하여 주십시오. 나도 선생님과 눈 맞추고 싶습니다. 나하고도 눈 맞춰 주십시오. 나에게도 좋은 점 있습니다. 그것을 보아주십시오. 나도 잘하는 일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여 주십시오. 나도 선생님과 손잡고 싶습니다. 내 손도 잡아주십시오. 나도 발표하고 싶습니다. 나에게도 발표하는 기회를 주십시오. 나도 칭찬받고 싶습니다. 나도 칭찬하여 주십시오. 나도 발표하고 싶습니다. 나에게도 발표하는 기회를 주십시오. 발표하는 기회 주지 않았냐? 안 사람 손 들으라 그래. 그것은 바로 발표하는 기회를 준 거단 말이요. 그 네가 손을 안 들었어. 그러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는 거다. 말하자면은 이렇게 말하는 선생님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째서 저 어린이를 지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으면은 그는 그것을 손 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응답합니다. 근데 그가 손 들지 않을 수 없도록 지도하지 못한 데 대한 자책감은 없어요. 그가 손들지 못하도록 가르쳤다고는 사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가 잘못해서 손들지 않는다. 그리고 선생님들 그거 생각하기 쉽다고 말입니다. 지금 그것을 이 비군 어린이들이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은요. 나는 나의 과거를 생각해 봅니다. 내가 젊었을 때 교단에 섰을 때 과연 이대로 했느냐 하는 늘 반성을 하면서 이 글을 쓰고 이 글을 강의를 합니다. 내가 그래야지 못했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그래야 안 했었겠다 하는 생각으로, 간절한 생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것은요, 제가 그린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이 뭐냐? 제가 강의할 때마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기왕에 알고 계신 선생님도 계시겠습니다만은 강의를 듣지 못한 선생님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요, 결국은 우리가 발물을 합니다. 그러면은 어린이들이 많은 학급에서 말입니다.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많은 학급에서 선생님이 발물을 던지면은
저 발문에 대한 답이 선생님 머릿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저 머릿속에 있는 선생님 머릿속에 있는 답을 알아맞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아이고 못 알아맞추겠다. 그러면 손 안 됩니다. 그래서 손든 어린이는 선생님 머릿속에 있는 답을 알아맞힐 자신이 있으니까 손든 것이죠. 네, 근데 이것이 의외로 지난 80년 동안 우리 교실을 지배해왔다.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AB 양군으로 분열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애가 공부 잘 못하는 애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네, 수업이란 결코 그런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어린이들의 사고력을 기르기 위해서 수업이 있는 것이지 선생님 머릿속에 있는 답을 알아맞히도록 하기 위해서 수업하는 거 아니란 말이죠. 어린이들의 사고력 기르는 것이다. 근데 사고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어린이들 각자가 사고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각자로 하여금 사고하도록 해서 그러는데 각자로 하여금 사고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발문이다 그 말이에요. 물음을 던진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그 물음에 대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상식이나 경험을 종합적으로 활용해서 이모로 저모로 생각해서 자기 나름의 답을 만들어낸다 이 말이죠. 이제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상식, 경험 이라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활용해서 이모로 저모로 사고함으로써 사고력이 길러진다. 수업의 최종 목표는 그와 같이 해서 사고력 기르기 위해서 수업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결코 선생님 머릿속에 있는 정답을 알아맞추기 위해서 수업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나는 어린이들이 선생님의 물음에 대해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지식, 상식, 경험을 종합적으로 활용해서 이모로 저모로 사고해서 얻은 답, 이것이야말로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발표시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답이란 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늘 하는 말이 교실에는 오답이란 없다 이 말이죠. 그럼 뭐가 있느냐? 어린이들이 선생님이 묻는 물음에 대해서 각자가 자기 나름의 생각을 해서 발표를 하는데 그 중에는 딱 맞는 생각도 있고 그 딱 맞는 생각을 벌써 거리가 있는 생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말하자면 덜 옳은 생각과 덜 옳은 생각으로 저는 말하고 있습니다. 옳은 생각은 선생님이 던진 발문에 대해서 옳은 생각이고 선생님 머릿속에 있는 답이 아니라 옳은 생각이고 그 다음에 다른 어린이들이 생각했는데 바로 그 옳은 생각이 아니고 각자가 자기 나름의 생각을 했단 말이죠. 각자가 생각한 만큼 사고력은 길러졌고 생각은 말하자면 생각 그 답은 지금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것이 옳은 생각이 아니고 옳은 생각 바로 밑이다. 그래서 옳은 생각으로서 거리가 있다 이렇게. 그래서 덜 옳은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오답이 아니란 말이죠. 덜 옳은 생각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덜 옳은 생각도 분석해놓고 보면 이렇게 여기서는 5단계로 나눴습니다만은 여러 단계가 되겠지만은 크게 5단계로 나눠보자. 그러니까 어린이들은 내가 교사가 발문을 던져서 그 발문에 대해서 각자가 사고해서 마련하고 있는 그 생각은 좀 그 답은 옳은 생각일 수 있고 어떤 애기는 덜 옳은 생각 바로 여기를 하고 있고 어떤 애기는 여기를 하고 있고 어떤 애기는 이 수준을 하고 있다. 이것을 저는 덜 옳은 생각이다. 그리고 그리고 이것을 칭칭대로 나타내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색의 명도로 가지고 점점 밝아져야 되는데 이거 인쇄가 어렵게 돼서 이렇게 됐습니다만은 그래서 점점 덜 옳은 생각이 농도가 짙어지는 것은 옳은 생각에 가까워진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어린이들이 지금 내가 생각한 것은 옳은 생각 A인가
B인가 C인가 D인가 E인가 이것을 어린이들이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어린이가 대답을 했을 때는요. 대답을 했을 때는 가령 나는 그 가 수준이다. 뭐 나 수준이다. 그렇게 말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그러지 않고 선생님 여기서 딱 누르면은 무슨 칠판이가 어떤 색깔이 딱 나온다든지 뭐 그런 장치가 있으면 좋겠다 싶어요. 내 생각은 여기구나. 내 생각이 여기다는 것이 뭐냐? 나는 두 계단만 올라가면은 옳은 생각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두 계단을 올라갈 수 없어요. 지금 현재 자기로서는. 나는 내 생각, 지금 선생님이 던진 물음에 대해서 자기 생각은 여기까지 뿐입니다. 선생님 이거 대단히 중요하니까 잘 들어주십시오. 선생님이 던진 물음에 대해서 나는 이마로 저마로 생각해서 내 나름대로 답을 얻어냈습니다. 근데 결국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기입니다. 일단 이것이 내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때 현재로서는 여기가 한계다 그 말입니다. 여기가 한계.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어요. 여기가 한계입니다. 그때 현재로서는. 더 올라가야 쓰는 것단 말이에요. 나는 이것이 한계이기 때문에 내 혼자서는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올라갈까요? 이웃과 더불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과 더불어하는 학습. 이웃과 더불어 이야기 나눔으로써 토의하고 토론하고 하는 것을 잘 들어봄으로써 이 생각이구나 올라갑니다. 또 다음 사람이 또 발표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토의하고 선생님이 방금 철수가 한 말을 가지고서 아까 순이가 한 말과 비교해서 생각해 보세요. 그런다든지 여러 가지로 선생님이 그 지시를 하면은 그 지시에 따라서 어린이들이 사고 오지 않겠어요? 근데 그러한 기회에 결국은 올라가는 것이죠. 자기 생각이 향상적으로 변형되는 것이죠. 아까 같이 생각했던 것을 생각을 고치고 또 고치고 또 고치고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올라간다고. 또 여기까지 올라간다. 그래서 이웃과 더불어 하는 학습이 엄청나게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지금까지 이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활발하게 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그야말로 전력 질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실에는 옳은 생각과 덜 옳은 생각이 있을 뿐이다. 오답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오답이란 말을 일체 쓰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현재 수준, 자기의 현재 수준에서 여기까지 올라가려면 어쩌겠습니까? 결국 이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웃이. 내 짝꿍을 비롯해서 우리 반 전체 이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웃들이 이웃과 더불어서 학습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웃과 더불어하는 학습. 우리 연구소에서는 이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연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언제 직당원 교회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오늘은 여러 가지 단편적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지적 장애가 없는 보통의 어린이들을 인생 낙오자로 만드는 8대 요인. 또 1학년에서는 음독, 쓰기, 셈하기, 음동력, 열등감. 1학년 때 공부에 가진 열등감. 그 다음에 2학년 때는 무엇입니까? 구구법 암창, 어휘력, 열등감. 그러니까 2학년 때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구구법 완전히 암창할 수 있도록. 3학년 때는 분수, 소수, 어휘력, 열등감. 이거 보면 어휘력과 열등감은
1학년서부터 있습니다. 요거 1학년 때 차단해버리지 않으면은 정말로 이 열등감 때문에 또는 어휘력의 부족 때문에 이러한 학습의 불충실 때문에 결국은 인생 낙오자가 되어버릴 가능성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가 이름 붙인 것입니다. 지적 장애가 없는 보통의 어린이들을 인생 낙오자로 만드는 8대 요인. 이것을 우리 선생님들은 1학년 때는 여기다가 특별히 노력해야 했습니다. 근데요,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이 음도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또 어느 학교에 교장으로 근무하고 있을 때입니다. 여수중앙국민학교 학교 이름을 말해버렸었습니다. 학교 이름 말한 것이 좋은가 안 좋은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는 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수중앙국민학교에서 근무할 때 1학년 담임선생을 나는 임명할 때 굉장히 그것을 중요한 일로 생각했었습니다. 1학년을 우선 지도한 경험, 1학년을 몇 번이나, 그러니까 이것을 조사할 때 지금까지 교직 근무하는 동안에 각 학년을 몇 번씩 담임했습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1학년을 제일 많이 맡는 선생님들을 제가 놓고서 이 사람 중에서 1학년에 가장 알맞은 선생님이 누군가 하고 제 나름으로 판단해서 6명을 골랐습니다. 6명을 골라가지고 선생님들이 1학년 해주십시오. 무슨 교원의 인사 규정이 뭐 그런 것이 있대요. 그런 거 전부 잡아치워버리고 교장 권한이 그런데 안 쓰면 어디다 쓰겠습니까? 치워버리고 내 나름대로 1학년 6명 선생님을 가장 알맞은 선생님을 그래서 1학년 선생님한테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하여튼 내가 1학년에서 가장 음독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음독 여하튼 학년이 끝난 다음에는 1년이 지난 다음에는 1학년 교과서를 유창하게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나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음독을 어떻게 지도할 것이냐 지도하는 방법도 충분히 내가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1학기가 지난 다음에 전부 다 어느 정도인가를 테스트했습니다. 테스트는 어떤 방법으로 하냐 그러면요. 6학급을 교장이 혼자서 어떻게 테스트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6학년 중에서 각 학급에서 우수한 애기들 내가 시키는 일을 제대로 할 만한 능력 있는 어린이 다시 말하면 그 1학년 아동 수만큼 6학년 중에서 우수한 애기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켰습니다. 앞으로 1학년이 책 읽기를 할 때에 이제 점수를 테스트를 할 것이란 말이죠. 그때 어떤 방법으로 테스트할 것인가 하는 것을 참 정확하게 가르쳤습니다. 1학년이 읽어야 할 문장 주고 이 문장을 어떻게 읽은가 각자가 어떻게 읽은가 전부 거기다가 다 기호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기호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걸 전부 다 써주고 하여튼 그 어린이들한테는 교장이 지시한 대로 어린이들이 읽은 것을 1대1로 읽게 해가지고 내가 말한 대로 기호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6클래스를 전부 다 쟀습니다. 했는데 5클래스는 100% 통과해요. 근데 한 클래스가 5명이 안 돼요. 5명이. 그때만 해도 학급당 아동수가 40명,
50명보다 그랬었습니다. 6명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담임 선생이 데려다 놓고 어이 다른 반은 이렇게 다 통과가 됐는데 자네반에 말이에요. 이렇게 5명 어린이가 있는데 이거 걱정스럽네. 그러니까 딱 하더니 말이에요. 나 교장 선생님 말한 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하고 얘기하더라고. 그렇지 자네가 열심히 한 건 내가 알겠는데 하고 자네 흥분하지 말소. 근데 기분이 나쁘지. 교장이 5명이 못한다고 얘기하고 다른 반은 다 한대. 나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열심히 가르친 거 소용없다고 말이에요. 선생님들 1학년에 한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교사들은 학급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열심히 가르쳤다. 열심히 가르쳤는데 결과가 이렇다. 나 열심히 가르쳤다. 나 할 수 있는 데가 내 능력 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내가 책임을 벗겠습니까? 교사는 그래갖고는 책임을 못 벗는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내 앞에 있는 어린이가 목표에 도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내가 한 일 다 했다고 말이에요. 어이 내가 자네 열심히 가르친 거 내가 잘 보고 잘 알고 있네. 그래도 결과가 이런 원인이 무엇이겠는가? 결국 이 어린이들한테는 자네가 가르치는 방법이 100% 주요하지 못하단 말이야. 100% 효과가 없단 말이야. 이 6명 어린이들한테는 이게 진도가 이렇게 늦을 때는 6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다 알았을 테니까 원인이 어디가 있는가를 잘 생각해서 그 대응을 했었을 것 아니냐. 그런데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아닐까 하고 나는 생각이 드는데 하고 여러 가지 얘기 나눴습니다만 대단히 그 사람 이야기 처음부터 끝까지 뚱뚱해가지고 교장이 너무 무리한 얘기를 한다. 막 그렇게 대응을 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선생님한테 제가 그러면 이 어린이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렇게 가르쳐 보세요 하고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남은 1학년 남은 기간 동안에 테스트에 남은 기간 동안에 완전히 그 어린이들 제대로 읽을 수 있도록 만들고 2학년을 올렸었습니다. 어떻게 검사하느냐? 6학년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6학년 어린이들 중에서 좀 내 말 잘 알아들을 만한 어린이들 모아갖고 그 용지 하나하나를 보고 전부 다 테스트를 하게끔 되어 있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신뢰할 만하단 말이에요. 이 데이터가 신뢰할 만해. 네, 그렇게 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만 1학년 담임만은 그렇게 해서 음독을 못한 어린이가 하나도 없게 만들었어. 근데 지금은 그때만 해도 뭐 순환제라는 것이 있었어. 뺑뺑 돌아가고 뺑뺑 돌아가면서 담임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옳지 않은 방법인 것 같아. 또 1학년 운동력을 지도하는 한 방법을 교장이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방법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쨌든 요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것은 전원이 동시에 발표한다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전원이 동시에 발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에게 일일이 다 말씀 못 드린 것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어떤 기회가 있으면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고력의 개인차란 그러니까 우리 어린이들의 공부를 잘하냐 못하냐 하는 그런 개인차가 있죠. 고성격 다시 말하면 사고력의 개인차란 말이에요. 사고력의 개인차란 당면 문제의 해결을 위한 사고를 함에 있어 필요로 하는 관계, 지식, 정보, 기능 등
힌트의 개인 간의 당의 문제에 관한 차이를 말한다. 또 이 말이 조금 까다롭습니다만은, 자, 여기를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문제를 주었습니다. 어떤 문제를 주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말이 되풀이되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에 개인차가 있다 이것입니다. 어떤 어린이는 말하자면은 한 절반쯤만 가르쳐 주면은 나머지를 해결할 수 있는 어린이가 있습니다. 어떤 어린이는 좀 더 많이 가르쳐 주면은 자기 나름은, 어떤 어린이는 자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만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만큼 사고함으로써 이만큼 사고력이 길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애기들 말이죠. 이거 공부 잘하는 애기들, 아주 필요 없는 애기들, 이런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능히 이만큼 사고력을 기를 수 있는 어린이들이 사고력을 기르지 못한다 하는 거, 이거 어찌 생각합니까? 이거 죄 아닐까요? 이것이 교사가 범할 수 있는 죄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어린이들은 이만한 힘은 있는 것이니까 이만한 힘을 발휘함으로써 사고력이 이만큼이라도 길러지도록 하는 것이 교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법이 없으면 모르지만 방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 연구소에서는 그 방법을 지금까지 연구해 왔고, 100%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상당한 정도로 비군을 만들지 아니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이른바 기술을 연구해냈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은 말하자면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아니하고 문제만 주고 해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자 그것입니다. 이것은 어찌 생각하면은 어린이들을 지적으로 고문하고 있는 것과 같다. 아무런 힌트도 주지 아니하고 문제만 주는 것은 어린이들을 지적으로 고문하고 있는 것과 같으니까 적어도 절반은 가르쳐주고 나머지 절반은 이 가르쳐준 지식을 가지고 해결하도록 하자. 이것이 우리 조상이 말한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않는다 하는 격언이 말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하나하나의 어린이는 스스로 자라나는 힘이 있다. 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하나의 어린이는 스스로 자라나는 힘이 있다. 스스로 자라나는 힘이 있다. 교사가 할 일은 그런 어린이들이 자라나는 것을 돕는 일에 지나지 않는다. 자,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함에 있어서, 그렇게 도움는 데 있어서 한편에서는 애정이 필요하며 다른 한편에서는 기술이 필요하다. 애정과 기술이 없으면은 안 된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자, 기술이 있어야 스스로 자라나는 어린이를 도울 수 있다. 아무리 애정을 가지고 있어도 기술이 없으면 소용없단 말이죠. 또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애정이 있으면 더욱 좋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자, 다음 우리 식구들에게는 이미 다 얘기했습니다만은 스키너의 탄식입니다. 스키너 여러분들 잘 알으시죠? 프로그램 학습의 창안자입니다. 자, 이 스키너가 미국의 어떤 학급의 수업을 보고 한 탄식입니다. 자, 교사는 거의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는 거나 같았다. 가르치고 있어요. 가르치고 있는데 가르치지 않는 거나 똑같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머리 좋은 어린이들은 교사가 가르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자가 알아서 잘 공부하더라, 그 말이야. 알아서 학습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만한 능력이 없는 어린이들은 뒤떨어진 채
그대로 두어 버려졌었다. 교사는 거의 아무것도, 결과적으로 교사는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는 것과 똑같았다. 실은 그 시간 내내 스키너라고 하는 그 유명한 학자가 와서 보고 있으니까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하고 열심히 가르쳤겠습니까? 그러나 교사는 거의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는 것과 같았다. 왜 그럴까요? 그 어린이들이 필요로 하고 그 어린이들이 요구하는 방법으로 수업을 않더라고 말입니다. 그 어린이들에 딱 맞는 방법으로 수업을 했을 것인데 그 어린이에 맞지 않는 방법으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제대로 학습하지 못하더라고. 그 어린이가 그 어린이 맞는 그런 그것이 바로 수업 연구 아니겠습니까? 스키나의 탄식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사는 거의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는 거나 다름이 없었다. 같았다. 열심히 가르쳤겠죠. 스키나를 모시고 한 수업이니까. 그러나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는 거나 다름없었다 그 말. 그런 가운데에서도 아무것도 안 가르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머리 좋은 어린이들은 지기들이 알아서 잘 배우더라 그 말입니다. 각자가 알아서 학습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만한 능력이 없는 어린이들은 뒤떨어진 채 그대로 두어버려져 있었다. 또 스키너가 우리 교실에 와서 보면 어쩔까요? 똑같은 탄식을 할까요? 스키너가 탄식하지 않는 수업을 하고자 합니다. 자, 다음은 그러면 진짜 가르침이 무엇이냐? 아리다 가스마사라고 하는 일본의 교사입니다. 참 문자 그대로 아주 훌륭한 교사입니다. 가르치는 일은 쉽다. 그러나 가르치지 아니하는 일은 어렵다. 진짜 가르치는 일은 어린이로 하여금 학습 의욕을 일으켜 스스로 학습에 나가도록 지원하는 일이다. 이건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입으로는 이 말 줄줄 다 하죠. 그러나 실제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고도의 기술을 누가 가르칠까요? 배우지 않고도 할 수 있을까요? 교육대학은 뭐라는 것입니까? 이 고도의 기술을 가르쳐주는 것이 교육대학입니다. 그리고 부속 초등학교는 뭐라는 것일까요? 배웠던 기술을 수업에다가 적용하는 것이 부속학교입니다. 그리고 나와야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 나오는 선생님들이 그러하고 있습니까? 교육대학에서는 그 기술을 가르쳐주고 부속학교에서는 그 기술을 실제로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은 적용해보고 그래서 현장에 나와서 대학에서 배운 기술을 적용하면서 수업을 함으로써 A, B 양군으로 분열되지 아니한 모든 어린이들이 제대로 학습하는 수업을 다시 말하면 전원이 참가하고 사고하고 성취하는 수업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지금 우리는 그것이 제대로 잘 되고 있는가 대단히 의문스럽습니다. 우리는 전문직 의식, 이 전문직 의식이 조금 부족하지 않냐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 교직원 전문직이라고 하는 것을 선생님들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십니다. 우리와 똑같이 전문직인 직업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가까운 데서 들어보면 의사가 있습니다. 의사. 그 다음에 판사, 변호사들, 법관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하고 똑같이 전문직입니다.
전문직이란 무엇이냐? 세상 들었지만은 대학에서 다 공부하셨겠지만은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자면은 유네스코에서 정해준 직명입니다. 세계에는 수없이 많은 직업이 있죠. 유네스코에서는 그것을 둘로 나눴습니다. 일반직과 전문직. 우리 교직을 전문직에 말하자면 규정을 했습니다. 전문직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의사,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판사나 변호사들, 법관들, 또 뭐 몇 가지 더 있습니다만, 그리고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직입니다. 그 공통점은 무엇이냐? 전문직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자기 나름의 방법으로 맞던 일을 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자기 나름의 방법으로 맞던 일을 하지 않는 직업.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상식이나 경험 가지고 하지 않는 직업.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그러니까 의사 보십시오. 의사는 자기 나름의 지식이나 방법으로 수술하고 치료하고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표준 처방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그럽니다. 그야말로 전문 기관에서 법률이 정한 일정 기간 동안 일정 수의 치료를 해가지고 똑같은 결과가 나왔을 때, 그래서 지난번보다도 가령 몇 %라도 더 치료율을 올렸을 때 비로소 그것은 새로운 표준 처방으로 등록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모든 의사들이 그 새로 나온 표준 처방을 배우기 위해서 열심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을 알 수 있냐면은 골프장에는요, 토요일 일요일에는 의사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월 화 수 목 금 토 없겠죠. 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 골프장에 가겠습니까? 일요일 날 없다면 일요일 날.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그 기술을 배우느라고 어디서 새로 나오는 기술을 가르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정보를 얻어가지고 그곳에 가서 그거 배우느라고 그런다 그럽니다. 자기 방법으로 치료하고 있으면은 그만큼 치료율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병원에 누가 가겠습니까? 그래서 의사들은 동네 병원 의사들이나 대학병원 의사들이나 거의 수준이 같다 그럽니다. 자, 법률가들 보시죠. 법률가들 지 마음대로 재판합니까? 법에 정해져 있는 대로 재판하겠죠. 근데 법에 정해져 있는 대로지만은 또 중요한 것은 판례라고 그럽니다. 이전에 똑같은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판결했는가. 이 판례가 또한 그렇게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이게 법관들은 이 판례 연구하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을 집중한다고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재판하지 않는. 따라서 우리 교직도 결국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법으로 수업하는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교직을 유네스코에서는 전문직으로 분류했다 이 말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법으로. 그러면 무슨 방법으로? 아까 의사들이 그러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말하자면 수업 기술을 연구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연구해서 수업이라는 사실 속에서 수업을 통해서 연구하고 그 효과를 검증한 그런 기술을 우리는 체계적으로 공부해서 대학에서 그것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체계적으로 실습하고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수업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업하게 되면은 A, B 양군으로 분열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수업의 기술이라는 것은 전원이 참가하고 사고하고 성취하는 수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연구해낸 기술이기 때문에 그 기술을 그대로 적용하기만 하면은 전원이 참가하고 사고하고 성취하는 수업을 교사이면 누구나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교직을 전문직이라고 유네스코에서는 분류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직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와 법관들과 똑같이 자기 나름의 방법으로 수업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무슨 방법으로 할 것이냐? 전문가들이 수업이라는 사실 속에서 실천을 통해서 연구하고 그것이 결과로서 제대로인가 하는 것을 검증된 그런 기술에 의해서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전문직으로 분류해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나라에 따라서는 이 전문직 양성을 소홀히 하고 있는 나라도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그 중에 하나다. 교육대학 교수들이 그 교육대학에 오는 학생들을 지금 내가 알기로는 뭘 가르치냐? 일반 대학과 거의 비슷하게 학문을 가르치고 있다. 학자를 만들고 있다. 우리는 교사를 만들어야 된다. 나는 지금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나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제시대 때 교사 양성 학교에 다녔었습니다. 그때는 사범학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도 해방된 뒤에 상당한 동안 사범학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던 것을 교육대학으로 승격시켰죠. 나는 일제시대 때 그 사범학교에 다녔습니다. 근데 그때 선생님들은 표준이라는 말씀을 잘 하십니다. 그 뜨거운 표준이라고 그러세요. 어이, 암개군, 그것은 표준이 아니네. 표준대로 해보소.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발표 소리가 작습니다. 그러면 어이, 김군, 그 소리의 크기는 표준이 아니요. 자, 표준적인 크기로 말해봐라. 그래서 자기가 시범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표준을 가르치는 것이 사범학교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사범학교라는 것은 표준이라는 거푸집에다가 학생들을 넣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거푸집에다가 그 세멘트를 저거 무엇입니까? 그 뭐라 그러지? 돌하고 세멘트하고 섞어놓은 것을 그것을 갖다 부수면은 나중에 얼마 있으면 꽉 굳어버리죠. 그러면은 거푸집 띠 불더라도 제대로 딱 굳어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사범학교라고 하는 것은 교사라는 거푸집에다가 학생들을 넣어가지고 완전히 교사로 굳혀버리는 것이 사범학교다 그랬습니다. 근데 요것을 보고 이것을 표준이라고 그랬어요. 표준이라고 하는 이 속에다가 학생들 사고방식이나 행동방식을 굳혀버린다. 그 속에서 굳혀버리도록. 그것이 사범학교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는 사범학교 출신자는 어떠어떠하다고 그런 평판을 받았습니다. 사범학교 출신자는 어떤 사람이다 하고. 말하자면은 그때 사범학교라는 것은 완전히 교사로 굳혀버리는 것. 그런 곳이 사범학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대학도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교육대학이 그러하지 못한데 참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루빨리 교육대학이 교사를 양성하는 대학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사가 지녀야 할 표준적인 기술을 가르치는 것,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되기를 희망해 마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것은 히포크라테스라고 하는 그리스의 의사입니다. 그리스 시대 때 의사라고 합니다. 히포크라테스. 그분이 남긴 말이 병은 환자가 낫고 돈은 의사가 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딱 맞는 말은 아닌지 모르지만은 학습은 어린이들 각자가 하고 월급은 교사가 받는다. 이렇게 됐으면 어쩌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을, 히포크라테스의 말을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 저기 무엇입니까, 대학병원에 가면은요, 히포크라테스의 말이 도래가 새겨져 갖고 있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병은 환자가 낫고 돈은 의사가 번다. 학습은 어린이들이 하고 월급은 내가 받는다. 이렇게. 자, 오늘 공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선생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